대개 보험 설계사를 시작하면 주위에 알고 지내던 친척이나 친구 같은 지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하는데요. 물론 아닌 사람도 많지만 영업이 어렵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도 주로 지인 영업하길 바라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인 영업 자체는 매우 힘든 일인데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많고 이들과 잘 지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 내내 보험 계약을 새로 맺어줄 사람을 주위에서 찾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설계사 정착률은 13회차 기준 평균 40%가 안 됩니다. 13회차 정착률은 쉽게 말해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활동하는 설계사의 비중인데요. 이 비중이 작아질수록 회사를 자주 옮기는 소위 철새 설계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험 설계를 새로 시작한 사람 10명 중 6명 이상은 1년 이내에 그만둔다는 것이죠. 이처럼 보험 설계사들이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바로 고객입니다. 갑자기 자신을 관리해주던 설계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른바 고아 계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험 설계사가 그만두더라도 보험사들은 다른 설계사를 배정하여 해당 고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한테 가입하지 않은 고객을 제대로 관리해줄 설계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모집 수당을 이미 그 이전에, 즉 그만둔 설계사가 다 받은 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계사는 오히려 고객에게 새로운 계약을 추천하기 일쑤입니다. 다른 계약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평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설계사에게 보험 처리를 맡기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봐야 하니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참 불편한 게요.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이 상담하면서 사실 자신의 자산 내역도 대부분 다 공개하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알려줄 거 안 알려줄 거 다 알려준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막상 그렇게 힘들게 이제 가입하고 나면 1년도 안 돼 그만뒀다? 기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설계사가 이제 담당자 바뀌었다고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되겠냐고요. 더 얄미울 때는 회사 옮겼다고 연락 와서는 새로운 보험 하나 가입하자고 할 때 진짜 얄미워요. 진짜. 아는 분이 그러셨나 봐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그러면 좀 얄밉죠. 근데 아는 사람 말고 실력 있거나 좋은 설계사를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우수 인증 설계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수 인증 설계사인지 먼저 좀 확인해 보는 게 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수 인증 설계사란 건 금융감독원 지원으로 만든 제도인데요. 생명보험협회랑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 설계사들의 근속기간, 계약 유지율, 완전 판매 여부 등 이런 걸 좀 따져가지고 매년 인증해주는 제도거든요. 일단 적어도 이제 이분들은 기본은 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신 거죠. 이게 이제 조건이 한 회사에서 한 3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1년 보험 유지율이 90% 이 정도 좀 이상인 게 맞고요. 그다음에 불안전 판매가 전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제 조건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아무튼 조건이 이렇게 좀 약간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설계사들에게 좀 내가 이제 좀 맡기게 된다면 그래도 다른 분들 잘 모르는 분들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설계사들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전체 설계사들 중에서 한 10% 이제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대개 이제 명함에다가 우수 인증 설계사 이렇게 로고를 파요. 그래서 명함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좀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MDRT라고 약간 자랑하는 듯한 분을 봤는데 그게 뭐예요? MDRT는 고소득 설계사들 이제 단체예요, 단체. 영어로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굳이 번역하면 100만 달러 원탁 회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돈 잘 버는 설계사들 모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본인께서 MDRT다, COT다, TOT다 이런 거 이제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건 사실 고객들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매 실적이 높으면 주는 그런 자격이라서 오히려 이제 회사가 좋아할 자격이지 고객들이랑은 거의 거리가 멀어요. 가끔씩 보험 왕이라고 막 신문에 막 떠들썩하게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다 MDRT로 시작해서 COT, TOT 이렇게 밟고 올라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문제가 좀 가끔씩 터지는데 이분들이 이제 실적 경쟁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가끔 뭐 사기도 나오고 뭐 돌려막기도 하시고 뭐 다단계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막 별의별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신문에 막 가끔 막 자주 나와요, 사실은.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 양심적인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 우리가 좀 성실하게 예, 돈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좀 되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 어쨌든 예, 고객의 입장이시라면 고객의 판단 근거로 MDRT 뭐 이렇게 썩 좋은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차라리요 그 세무사, 예, 세무사나 뭐 공인회계사 이런 뭐 금융 자격증 이런 게 있는지 보는 게 좋아요. 예. 아무래도 좀 자격이 있다면 그래도 좀 실력이나 이런 면에서 좀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은 사실은 좀 정말 극히 드문 분들 몇 분 외에는 보기 어려울 거고요. 대부분 이제 보험업계에서 선호하는 자격이라고 하면 AFPK, 뭐 CFP 뭐 이런 자격들이 있어요. AFPK보다는 CFP가 약간 난이도가 좀 더 높고요. 이제 그 외에는 뭐 좀 흔히 볼 수 있는 자격들, 일반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자격들이 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워낙 흔한 거니까 그런 거는 좀 보실 필요 없고 그나마 좀 그래도 AFPK, 뭐 CFP 이런 좀 자격의 보유자라면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실력을 좀 갖췄구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계사 선택하실 때 제 생각인데 좀 적어도 2명, 3명 좀 이상 만나시는 게 좋아요. 가끔 뭐 이제 아는 지인 한 분 만나서 이제 듣고 바로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왕이면 좀 여러 분 만나 보셔가지고 사람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내 돈을 맡기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만나서 뭐 상담도 해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어차피 그 설계사도 사실 상담한다고 바로 계약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좀 만나서 따져본 다음 그러고서 가입하는 게 뭐 괜찮은 거죠.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고객들이 가입한 보험인데요. 이렇듯 실적에 쫓길 수밖에 없는 보험 설계사가 지인 영업을 통해 가입시킨 보험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되게 급한 마음에 보험 하나 가입해달라고 사정하는 식이 많다 보니 별로 가치가 없는 보험, 굳이 안 들어도 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에 불과 3년이나 5년 이내까지만 유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달리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보험 설계사도 많습니다. 어디에서나 일부는 자신의 수입이나 순항 등에 유리한 보험을 판매하는 데 힘을 쏟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보험회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사의 모집 수당이 많은 보험 상품으로 꼽히는 것은 종신보험, CI보험, 변액보험 등인데요. 보험사 상품의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의 수당이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상품보다 많습니다.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비교로 인해 금융소비자연맹과 생명보험 업계 간 갈등이 있었죠. 상당한 투자 이익을 안겨줄 것처럼 광고했던 변액연금보험의 환급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놓고 수익률이 왜곡됐다, 아니다로 싸움을 치른 것이죠. 금융소비자연맹은 10년 후 연금을 해약해도 원금 손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변액연금보험이 매년 4%의 펀드 수익률을 올려도 10년 후에 해약하면 46개 중 18개 상품, 즉 39%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10개 상품 중 4개의 경우 10년 후에 해약했을 경우 원금도 건지지 못한다는 의미죠. 또한 나머지 상품의 환급금도 납부보험료를 겨우 되찾는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생명보험협회는 10년 납부 상품은 만기가 지나면 수익률이 크게 뛰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받는 게 주 목적인데 단순히 10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서 상품의 특징을 무시했다라는 주장이죠. 이 같은 양측의 주장 사이에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일종의 보험사 수수료인데요. 그 중에서 판매 수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판매 수수료는 선취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투자 원금이 수수료 먼저 떼이다 보니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결국 초기 환급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험을 한 건 판매할 때 첫 해 대부분 판매 수수료인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설계사가 보험을 한 건 계약하면
첫 해의 수당을 거의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수료를 먼저 떼는 체계이다 보니 변액연금만 놓고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계약 체결 후 5에서 6개월까지의 환급액이 제로에 가까운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변액연금에 매달 50만 원씩 넣는 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 후 급한 사정이 생겨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만 원도 받기 어려운 것이죠. 초기 환급률을 대폭 끌어올린 변액연금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드문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를 먼저 떼는 이런 관행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을까요? 2000년대 초반 보험사 간 판매 경쟁이 격화되면서 소위 설계사 빼앗아 오기가 벌어졌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계약 초기에 모집 수당을 집중적으로 지급한다며 다른 회사의 우수 설계사를 대거 영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거액의 현금을 먼저 지급한다는데 마다할 설계사들이 없겠죠. 다행히 이런 관행은 당국의 규제로 서서히 정상화기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죠.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신규 보험계약 수수료는 월납보험료의 최대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변액연금보험 50만 원짜리를 가입했을 때 보험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는 250만 원가량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250만 원 중 170에서 180만 원가량은 계약 후 1년 내 지급하는 셈이고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 고화 계약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초기 환급률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업계 관행이다 보니까 바뀌기가 좀 힘든 게 현실이에요. 일단 이렇게 된 데에는 그 보험 설계사란 직업 자체가 위촉직이라는 데 있어요. 일단 보험 설계사가 되면 뭐 정규직이나 뭐 계약직 이런 게 되면 좋은데 사실 위촉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 사업자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월급이 없잖아요. 월급은 없지만 뭐 생활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정 감안해 가지고 보험사가 우선 먼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리도 좀 주고 책상도 좀 주고 뭐 사무 집기도 좀 주고 하면서 일단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어찌됐건 좀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 체결을 좀 푸시 이렇게 좀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행히 뭐 계약 체결이라도 이루어지면 당장 생활비가 이제 급한 설계사한테 수수료를 빨리 지급하는 거죠. 그래야 그 일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그 수수료 받고 이제 다른 회사로 막 옮기는 경우도 좀 빈번해요. 만약에 뭐 어떤 보험사가 저희는 뭐 수수료를 좀 빨리 많이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설계사들이 이제 또 막 우르르 몰려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건 뭐 구조적 폐해죠. 뭐 다행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보험업계에서도 이런 제도가 좀 문제다 싶었는지 이 제도를 좀 개선하려고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워낙 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서 아무래도 좀 쉽게 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능력이 많아도 명예롭지 못하다면 전혀 쓸모가 없다. 철광왕으로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의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에서 세계 최고의 자선사업가로 변신한 사람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회사 이름이 무엇인지, 연봉이 얼마인지만 궁금했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천직이 될 수 있는 직업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닐까요? 특히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연봉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금융업이란 건 결국 자신을 믿고 맡겨준 그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자산관리 문화를 전파하는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